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최근 저축보험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셋 플래너 박태훈 팀장, 정윤영 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박태훈 팀장님, 먼저 전반적인 소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저축보험이 무엇이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저축성 보험 상품에는 저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 등의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평균 사업비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저축으로 납입이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보험료 자체가 저축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발생을 하다 보니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5에서 6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래 이런 상품인데 어떻게 가입이 되냐면은 사실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즉 은행 보험 연계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하는 상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적금처럼 우리가 중간에 내가 이 금액까지 못 모았을 경우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낸 돈, 저축된 그 금액은 돌려받는 줄 알지만 이 원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점장님, 이렇게 저축보험의 경우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예, 모든 금융상품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 확실하게 되죠. 사업비나 이런 게 아예 없죠. 다만 이제 내가 돈을 찾을 때 붙었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마이너스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복리상품의 장기상품이라는 특징이고 특히나 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맞지를 않죠.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이걸 단순하게 짧게 2, 3년짜리 적금 형식으로 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큰 이익도 득도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크실 겁니다. 저축보험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 그런 장점을 활용하는 건데요.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빠지는 대신에 상품 설명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은행 금리에 비해서 보통 1에서 1.5% 정도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요. 은행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복리라는 특징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게 5년, 6년 이런 것보다는 7년에서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이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할 때는 오히려 그 복리와 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활용한 그 장기 저축의 목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저축보험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 저축보험 가입 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셔서 가입하셨던 분들을 보면요, 많게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는 5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목적 자금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되세요. 사실 욕심이 많이 나죠.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 자금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내가 장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그 납입 보험료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가 낼 수 있는 그 보험료를 산정 후에 목적 자금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적금 형태로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소소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목돈이 있으시다면은 거치 형태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원금 도달까지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상황이랑 적합하게 낼 수 있는 보험료만 내고 또 거치 형태로 이제 보험을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원금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4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멀티플랜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6만 5,88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가입하셨는데 제대로 된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신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설계사 그분이 저한테 네네. 보험료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래갖고 빨리 가입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 잘한 건지 좀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럼 지금 가입하신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건가요? 듣긴 들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셨군요.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도 제가 지금 16만 원 좀 넘게 내는데 네네. 이것도 계속 갖고 가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네네. 만약에 잘못된 거면 네. 그냥 계속 내기보다는 처음부터 지금 제가 2번 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보험료인데 잘못 가입하신 거면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이 상품 괜찮게 가입하신 거 맞나요? 일단 내용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상품이신가 봐요? 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보험료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4월 달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생일이 지나고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저도 막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은 들고 보다갖고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해갖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대로 한 게 맞나. 지금 나이로 보니까 거의 사회 초년생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직접. 예.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경험 생명표라든가 예정 이율이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아마 생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보험 가입이 그 일자에 생일에 따라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느냐 덜 먹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씩 변동이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걸 말씀드리면서 아마 좀 빨리 가입을 시키신 것 같고, 그럼 일단 이 보험이 제대로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혹시 그 보장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나요? 뭐 증권이라든가 가입서계서라든가 이런 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지금 보험 증권 갖고 있어요. 아, 증권에 잘 보시면 뭐 가입 내역, 뭐 설명, 그다음에 가입 금액 이런 게 이제 쭉 나와 있을 텐데요. 네. 종신보험이니까 일단 주계약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주계약 1억이요. 1억이시고요. 네. 암 진단금이라고 보이세요? 네. 예, 얼마 책정이 돼 있죠? 2천만 원. 네.
보통 회사마다 틀린데 2대 질병 또는 성인 뭐 질병 뭐 아니면 그냥 질병명, 뇌출혈, 급성 이런 게 나오실 텐데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뇌출혈이요? 예, 뇌출혈 있나요? 그거 혹시? 네, 있어요. 예, 그 얼마 정도 2천만 돼 원. 있으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급성신경근색이라는 단어도 보이세요? 네, 여기 같이 써 있어요. 예, 그 얼마, 그것도 입금 2천만 원이겠네요? 네, 네. 혹시 실손도 들어가 있나요? 실손 의료비, 뭐 통원 의료비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그거 5천만 원. 아, 실손도 돼 있으시고. 네.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본 거는 지금 연령층이 사회 초년생이시고 20대 초반이신데 그 가장 필요한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야 될 그 가입 내역들을 먼저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연령대시라면 사실은 사망에 대한 보장보다는 질병이나 치료비에 관련된 보장 우선순위로 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약간 뒤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멀티플랜이라는 상품은 그 치매 진단이나 이런 것도 LTC 케어 뭐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는 좋은 보험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저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답부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보험은 시청자님하고 맞지 않는 보험이다. 오히려 저렴하게 해서 꼭 필요한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3대 질병, 암,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특히 생보사는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로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있어야 될 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통 보험료 책정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상품 보고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질병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구성보다는 보험료 자체를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많아야 8만 원 정도만 선만 유지를 해도 적정한 보험이라고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료 비싸다는 얘기 안 하셨나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니, 이게 그 말씀, 제가 이거 상담 받았던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예, 예. 제 소득에 비해 이제 한 10% 정도는 보험료를 이렇게 내도 된다, 이래갖고 이제, 쭉 하면 10%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험에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쪼개갖고 적금이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소득 대비 8에서 10% 보통 이렇게 설계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망이나 소득 보존을 대비한 그 비중이 8에서 10%라는 얘기지 질병이나 상해 치료에 관련된 게 8에서 10%까지 포함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네.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낮추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도 연령층이면 암, 그 다음에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6만 원, 7만 원 선에 보험료 조정을 하시고 네. 지금 24살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미래 얘기지만 이제 결혼 준비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재테크도 시작하셔야 될 나이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자산 배분에 먼저 중점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보험료는 최대한 작게 그리고 재테크는 더 많이 그래서 그 젊으실 때는 최대한 현금 자산에 많이 마련하시는데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품이 나쁘다기보다 본인한테는 좀 과다하다 보험료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건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 진단금이나 실손은 먼저 가져가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근데 그거는 지금보다는 5년이든 10년이든 또는 결혼한 이후에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하셔서 좀 한두 달 오히려 1년 2년 후에 전화 통화가 됐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걸 정리를 하시고 그 진단비하고 실손 위주로 갈아타시고 좀 더 재테크를 하시다가 소득도 좀 늘어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추가 보장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 보험 우리 시청자분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된 보험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좀 나이가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망보장보다는 이제 진단비와 실손으로 구성을 하셔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좀 도움 됐어요.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9세 여성분으로 대한생명의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04년 10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7만 350원입니다. 11년 동안 납입했는데 해지하기 아깝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지인에 의해서 네네. 이렇게 가입해서 좋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남편 거랑 제 거랑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뭐 이걸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의뢰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되신 상황이시죠? 네,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17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네네. 의료 실손 들어있는 걸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실손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네. 네네. 그것만 한 25만 원 정도가 돼서 근데 또 남편께 한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험료 부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나이가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고 또 11년 정도 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거 해지하면은 또 손해볼 것도 같고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11년이나 납입하셔서 아마 해지하시면 손해 걱정이 크실 것 같으신데요. 네. 제가 박태훈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어머니 이 보험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좀 속상하네요. 네. 제가 또 조금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속상은 해요, 저도. 근데 이제 지금 11년 동안 납입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보통 지금 아버님도 동일한 상품 가지고 계시죠? 네, 이런 비슷한 건데 보험료는 저보다 훨씬 많죠. 네, 남성분이시라서 조금 더 높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종신보험인데 주계약이 좀 많이 들어져 있으세요? 사망보험금이? 1억 되어 있어요. 남편 것도 1억, 제 것도 1억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는 한 30대 후반대에 가입을 하셨죠? 네,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뭐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하셨나요? 저희 아이들은 다 컸는데 이제는 지출이 많은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종신보험을 갖고 가다 보니까는 저희 둘이 노후도 걱정도 되고 그렇죠. 이거를 계속 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고민이 생겨서 네. 그래서 또 이런 프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친근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우선 중요한 것은요.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앞으로 문제될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들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축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가입하셨을 때는 조금 젊으셨고 아이들도 어려서요. 종신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녀분들이 모두 다 성장을 하신 상황이에요. 물론 나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아이들한테 물려줬을 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주고 가시면 좋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님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가입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아이들한테 넘겨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실은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신데 보니까 네.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정말 커다란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런데 어머님 지금 이 상품 자체가 17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신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계시고 전체적인 보험료가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 50만 원 나가고 계시고 어머님 25만 원 나가고 계시고 뭐 자녀분들이 한 명이세요? 두 명이세요? 세 명이세요? 명이에요. 두 명이세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까지 납입됐던 보험료가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계셨던 부분을 저축을 조금 도모하셨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보험금과 질병에 대해서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 질병에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저축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11년 동안 납입하신 이 보험은 해지가 맞으실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저축이 그리고 저축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노후 준비가 완벽히 되어져 간다라면은 이런 선물적으로 자녀분들 앞으로 남겨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유지를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진단비 정도 내가 암진단이라든지 뭐 3대 질병 진단비 정도를 중점으로 해서 이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는 대략 걸 뭐를 말씀하시나요? 네? 3대 질병이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나요? 암 질병이란요. 네. 암 진단금과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말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적정 수준을 설정을 해보세요. 조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을 원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3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어머님이 여성분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 그리고 50세 전이시라는 점을 감안하고 했을 경우엔 진단비도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쭤볼게요. 네. 전기납이라는 건 뭐를 뜻하나요? 지금 어떤 지금 종신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전기납으로 돼 있으세요? 종신보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년 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 네. 지금 의료실손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이 80세, 납입 기간이 전기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전기납이라는 뜻이 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실손의료비 자체가 설계되어질 때부터 만기가 조금 짧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납이라는 건 만기시 그때까지 계속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80세형인데도 80세까지도 이렇게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네, 맞으세요. 80세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의료실손에 대해서는 뭐 갱신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보니까 뭐 거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80세인데도 이게 전기납으로 되어 있고 5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뭔가요? 어머니,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 갱신형 상품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우선은 방송인 관계로 결론을 먼저 내어드리고 제가 추후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설명은 도모해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은 이 종신보험을 해지를 해야 될까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조금 정확히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물론 실손의료비는 정기납입인 만큼지만 그리고 진단비 위주는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들어가는 보험 정도로 유지하시고 이 종신보험은 해지를 권해드릴게요. 방송인 관계로 추후에 전화 주실 건가요?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주시는 거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제가 안타까운데 아마 보험료 많이 아까우실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여쭤보니까 막. 네. 하지만 보험료 어이없습니다. 부담 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해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완은 3대 질병 진단비 정도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지금 이거 아무런 뜻도 모르고 저희 지금 넣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러셨군요. 네, 도움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네. 네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1세 남성분으로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4년 8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5만 1,26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상담 후 해지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제가 지점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이 보험 상담 후 해지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 그래요? 해지해야 하는 보험인가요? 글쎄요, 좀 연결이 돼서 좀 정확하게 좀 내용을 들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보험의 좀 특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예측컨대, 갱신 특약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 자체가 주계약은 비갱신인데 특약들이 굉장히 갱신형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적은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보험료가 인상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아마 갱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계사분께서 좀 해지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저 답변을 드리기보다 어딘가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CI 보험 자체가 흔히들 많이 하시는 뇌졸중, 암, 급성식 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커버는 되는데 모든 보장보다는 그 중에 하나 흔히 말하는 로또라고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보장을 하지만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올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선택권밖에 없는 게 단점이고요. 다만 이제 사망보험금 중에 선지급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질병이나 이런 보장보다는 좀 보험금 받는 확률이 보험금 자체가 좀 크다. 이런 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들의 특징이 갱신형이 워낙 많이 붙다 보면 아까 앞에서도 언제까지 내는 거냐 이런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었는데 갱신형은 전기납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상품도. 그래서 지금 아마 보통 80세 정도의 특약이 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분 나이대가 지금 30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돈을 더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고 특약 사항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 정도 연령층의 나이분이고 남자분이시라면 진단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3대 질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다 포함을 하고 실손에 따라 갖고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는 가정하에 실손이 붙어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싸게 보험료 책정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나이가 좀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종신이나 정기를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면 좋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결혼을 만약에 앞으로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결혼 이후, 자녀 출산 이후에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대비해서 그때는 종신이나 정기보험으로 좀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험 상품이 특약 갱신형이 많은 상품이셔서 보험료가 차후에 오르게 되면 보험료 부담도 크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권유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지 못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더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2세 여성분으로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더 집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가입하신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68,150원입니다. 갱신보험이라 걱정이시라는데요.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홈쇼핑 보다가요. 네네. 암 진단금이 가격이 암 진단금이 높아서. 네네. 그냥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상담하다가.
아,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셨어요? 네. 네, 어머니 혹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예, 있긴 하나 있어요. 다른 뭐 어떤 보험 있으세요? 그것도 뭐, 암 진단금이 조금 나오고요. 네네. 예, 뭐, 제 사망금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 보험일 잘 가입하신 건지가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네, 잘 가입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어머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나요? 우선은 몇 가지 네. 여쭤보셨던 부분과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보면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홈쇼핑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건너가다 틀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보게 되죠, 많이. 네, 맞으세요. 제가 이제 조금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머님 연령대에서 홈쇼핑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사실 저건 나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거 갱신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의하신 대로 갱신형. 갱신형이라는 게 이제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뭐 10년 납, 10년 만기로 해서 10년마다 주기를 두고 갱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실게요, 어머니.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장이 많이 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보장이 혹시 뭐 암진단금이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한 4천 정도요. 4천만 원. 뭐 네. 고해감도 다 들어있고. 예, 그렇죠. 보혜감도. 네. 다 있고. 선전 자체에서 한 1억 원 정도 준다. 암에 걸리면 고해감에 네. 걸리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에 걸릴 확률 그리고 그 암에 걸릴 확률 중에서도 고해감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고해감에 걸릴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만큼 보험료 자체가 저렴해요. 그것도 갱신형인 거를 감안을 했을 경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님 연령대에서 그리고 여성분이라는 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암진단금 일반 암진단금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사실 보험료는 이보다도 저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보험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 제 생각에 재해사망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류예요.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제 뭐 나중에 증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봐드릴 수는 있는데 실손의료비 플러스 뭐 진단금 어느 정도 들어져 있다면은 진단금이 낮다라면은 진단비 정도를 조금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만약에 갱신을 뭐 처음부터 보험료가 자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다면 갱신형 보험으로 이렇게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주기를 조금 더 줄여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5년 정도로 15년 갱신 상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 연령이 52세시잖아요. 네. 그럼 62세에 또 갱신을 하셔야 되고 72세에 갱신하셔야 되고 82세에 갱신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납입 여력이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시고는 직장인들이신 분들은 사실 납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손의료비를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까지 낼 수 있는지 정말. 네, 알고. 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 견적을 좀 받아보시면서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진단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젠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요? 네, 언제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산정해 보시고 언제 또 이런 암 진단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셨잖아요. 네. 어머니 10년 뒤에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나이 갈수록 더 느끼겠죠. 네. 그때 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필요할 때 갱신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 보험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해지할 수.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제 불안감이 존재하셔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신다면 이 보험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니까 이 보험은 좀 해지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지하는 게 더 네. 나을까요? 그리고 좀 제가 나중에라도 연락을 드리면은요 그 실손의료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아마 부담이 크실 것 같으세요. 네, 많이 부담되죠. 네, 해지하시고 새롭게 안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사례자의 보험 가입, 사례자는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은 2014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은 15년이고 월 보험료는 2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동부화재의 패밀리 라이프 보험은 2011년에 가입하신 100세 보장보험으로 20년 납에 3만 5천 원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은 2013년에 가입하신 60세 개시 연금보험인데요. 납입기간 20년에 월 보험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8만 7천 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지점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연금 추가 가입 때문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갖고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 안 하시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 좀 괜히 속이는 걸 좀 꺼내놓는 게 좀 쑥스러우셨던 그런 남자분. 우리나라 보통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분이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분 거를 다 증권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그 보험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그 재무 상태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연금으로 뭔가 돈을 더 내고 가입하시기에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너무나 많다. 애들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본인들의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가입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유지가 제가 봐서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런 보험을 전체를 점검을 하면서 연금 쪽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까. 사실 이 문제로 저희가 만나게 뵙게 됐고요. 이분의 문제는 일단은 그 사망보장금이 좀 작다. 그리고 그 ING생명의 보험이 좀 특이하게 갱신형으로 너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향후 보험료 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ING 보험 자체 CI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은근히 그 시청자분들이 몰랐던 설마 내가라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셔서 그걸 좀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성향이 좀 안전적인 투자 성향보다는 상담을 해보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운영할 줄 아시고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공시율보다는 좀 변액 상품이나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컨설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예, 하나씩 좀 제가 찝어드리면요. 일단은 사망보장금을 좀 제가 많이 올려드렸어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사망보험금이 라이프케어 중심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을 해지를 하면서 그 정기보험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사망보장금을 1억 5천 정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재해사망까지도 같이 1억 5천으로 올려드려서 기존 보험보다 4천에서 5천 정도 더 증액을 시켜드렸고요. 그 암진단비도 5천만 원 있으셨는데 확인한 바로는 가족력이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5천보다는 그냥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4천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는 뇌출혈만 있고 뇌졸중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을 뇌출혈보다는 좀 더 그 범위가 넓은 뇌졸중을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CI에서 급성신경근색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가 뭐 암,
뇌출혈, 급성신경쇠 이런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급성신경쇠약을 따로 추가로 좀 넣어드렸고요. 실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삼성생명 연금 공시이율을 이분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하시고요. 운영 노하우 있으셔서 그 P사의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그 안내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변액보험이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관리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기법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식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 변액 유니버셜 가입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크게 납부하는 그 전체적인 총 보험료는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보장성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에서 한 17만 원 정도는 낮춰드렸고요. 오히려 연금에서 변액 유니버셜로 전환하면서 저축성의 비중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시켜드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보험에서 CI 보험을 해지하시고 보장형 상품 2가지와 또 투자형 상품 1가지를 추가해 주셨는데요. 지점장님,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일단 이분이 가장이셨고요. 그리고 자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망 보장하고 후유장애, 소득 보전을 좀 목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이분이 투자 성향이랑 너무 안 맞는 연금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금보험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이분이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것도 이율이 너무 낮아서 돈이 빨리 안 불어난다. 좀 더 빨리 불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내가 더 내야 되느냐. 이게 이분의 답답한 점이었는데 변액 상품으로 투자 수익률을 좀 추구하면서 이분의 좀 희망하는 바를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렸던 게 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자분께서 가장이셨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시고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변액 상품도 추가하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자의 리모델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215님이십니다. 치아보험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박태훈 팀장님, 치아보험 꼭 필요한 건가요? 우선은 이 문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치아보험을 가입을 권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보험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치아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보장 부분을 살펴보면은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치아보험 자체는 사실 굉장히 저렴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었던 돈을 그 정도 받는 보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떠한 특정 질병보다는 조금 우리가 치과를 갈 수 있는 예상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 1, 2년 정도 전에 내가 치아가 좋지 않다면은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실 필요성은 있으나 그게 아니시고 이럴 경우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 치아보험뿐만이 아니라 치매보험 등등 여러 가지를 불안감을 자꾸 조성을 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으로만 이 부분을 준비할 필요성은 없고요. 비상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되시는 치료 시기 1, 2년 전에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 보험이 필수적이진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814님이십니다.
생명보험에 뇌출혈 보장이 있는데 뇌졸중 진단비 필요한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점장님, 뇌졸중 진단비 필요한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이 뇌출혈하고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 중에 6에서 7%밖에 보장 범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왜 그럼 뇌출혈을 이렇게 비교정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뇌경색 자체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뇌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뇌가 굳는 걸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출혈 증세를 받으시려면 혈관이 약간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이 터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출혈 앞단계가 뇌경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병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뇌출혈은 막말로 끝까지 간 상태입니다. 상해나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 자체적인 질병 상태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나 또 건강검진 이런 시스템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쉽게 초기에 발견이 돼요. 다시 말하면 뇌출혈 초기가 아니라 뇌경색 초기에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단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발음이 안 되거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변하게 되죠. 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분 뇌경색입니다. 그럼 뇌출혈까지 가기 전에 벌써 발견이 되기 때문에 뇌출혈로 진단받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뇌졸중이 무서운 건 뭐냐면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터지거나 굳었을 때 그게 거의 대부분 80, 90% 이상이 후유장애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진단금도 물론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2, 3천 정도의 수술비나 이런 것 대비해서 진단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지만 발병 이후에 후유장애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아니면 종신이나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좀 갖춰서 후유장애까지도 보장을 좀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출혈은 발병률이 6, 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뇌졸중 진단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후유장애 보장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